자, 우리 메이데이 1편에서는 우리 전기차 시장의 부진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들이 뭐 정확한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시면 조금 마음에 또 위안이 오실 텐데, 이걸 뭐 우리 입장에서는 더 곤욕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시간에서는 뭐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실 것들 말씀해 드리면서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2편에 대한 내용들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1편에 대한 내용들도 시청하시고 오셔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채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앞서서 우리가 뭐 세 가지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정책 부분이죠. 네. 가격에 뭐 저가를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었고, 네. 네, 두 번째 이슈들은 두 번째는 이제 선거. 네. 지금 이제 한창 선거철이 막 오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그 정책에 따른 변화, 그렇죠. 결국 그걸로 뭐 그 영향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매자들, 이 소비자들의 이 구매력. 네, 그게 아마 가격을 좀 낮추게 되는, 그리고 기술력을 높이면서 충전 시간, 맞습니다. 네, 그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전기차 충전 이슈를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음극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슈에서는 음극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음극재는 이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하는 이 핵심 소재 중 하나로, 이 배터리 재료비 원가 비중의 약 14%를 차지하는 소재이고요. 이 양극에서 나온 이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이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충전 시에는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해 이 음극재 소재인 흑연의 층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흑연이 팽창을 해 이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흑연의 팽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구조 변화를, 즉 배터리의 형태를 변화를 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배터리의 이 용량이나 이 수명 자체를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 배터리 용량을 좀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충전 속도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음극 소재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음극 소재가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건데요. 이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이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10배 정도 높아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늘어나고 급속 충전 설계가 쉬워서 이 충전 속도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연의 경우에는 탄소 원자 6개당 리튬 이온 1개를 좀 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실리콘은 이 원자 4개당 리튬 이온 15개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극재를 좀 줄이고 양극재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면서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이 고용량, 고출력을 낼 수 있어서 이 전기차 배터리의 주행거리를 혁신적으로 늘리는 차세대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많은 기업들 역시 이 실리콘 음극재 투자에 나서면서 경쟁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자회사인 이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이 경북 포항에서 2025년까지 3천억 정도를 들여서 실리콘 연산 5,000톤 규모의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요.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 전라북도 익산에 850억 원을 투자해서 이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현재 준공을 했고요. 실리콘 음극재 생산량은 연간 750톤에서 1,5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차세대 배터리인 이 4680 배터리, 4680 원통형 배터리에 이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르쉐는 이 타이칸 EV의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많은 기업들이 이 실리콘 음극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전 세계 실리콘 음극재 수요는 2024년 26,000톤에서 2030년에는 22만 2,000톤으로 약 10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의 대표적인 기업은 현재 이 대주전자 재료로 현재 실리콘 음극재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는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충전 관련 이슈는 이 응급제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배터리의 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 응급제로의 이 이슈로 연결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기업 중에 일단 우리가 관심 종목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시청자분들한테 딱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중에 관심 종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들 뭐 말씀을 주실 겁니까?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이슈에서 언급했었던 기업이고요. 네. 이제 다른 한 종목은 두 번째 이슈인 기업은 아니고 다른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슈에서 말씀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은 바로 탑멀티리얼입니다. 제가 LFP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 LFP 양극재 개발 이슈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 LFP 배터리 관련해서 뭐 셀메이커 3사라던가 이렇게 LFP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월 달에 이제 이 양극재 개발 이슈가 있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차익 실현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증시 조정으로 인해서 함께 조정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거기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뭐 차트를 보면서 현재 주가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탑멀티리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가지고 왔고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2월달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져주면서 주가 상승도 좀 강하게 나온 것을 시각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이슈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LFP 관련해서 양극재 개발 이슈와 그 장비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이런 고가 부근에서의 물량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다소 많이 나온 시점이죠. 그래서 원래 해당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면서 자리를 좀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차익 실현 물량과 그리고 4월부터는 이 증시 조정과 함께 추가적인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 박스권을 좀 그려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매물대 하단과 하단에 있는 매물대 하단과 상단에 있는 이 매물대 상단까지의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 좀 많이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상단 밴드로는 좀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이 하단 밴드까지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비를 따져 봤을 때는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기업이다라고 정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탑머터리얼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의 우리 멘토분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현대공업이라는 기업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자동차 부품주는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예상보다 이제 높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 현대기아차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판매 비중이 현재 내수와 이 수출이 20대 80으로 수출이 4배 정도 많은 상황인데 그만큼 이 환율의 이 판매와 실적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 현대차의 이 사업계 기준 환율은 1270원이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사실 받아들여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연이 되다 보니까 1분기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을 넘은 선 상황이고 장중에 1,400원까지 선을 좀 터치하는 등 이 현대차가 설정한 이 기준 환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환차익에 대한 수익성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현대공업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대공업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공업 설명드릴 때 현대차 관련해서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 실적 부분들, 이 호실적에 관련해서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주가 상승을 좀 강하게 보였었던 이력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강한 거래 대금을 좀 동반하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제가 두 번째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또 엮여 있었습니다. 이 실리콘 응급제에 어떤 부분이 엮여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이제 실리콘 응급제 기업에 이 현대공업이 투자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현대차 실적 부분과 그리고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이슈가 좀 함께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을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이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한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인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4월 달에 이 증시 조정으로 인해서 역시나 또 조정을 함께 받은 모습입니다. 현재 이전 저가 부근에서 형성을 했었던 박스권 부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단기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저점 구간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으로는 이 매물대, 현재 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탑머티리얼하고 현대공업 이렇게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차전지 시장이 최근에 좀 공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반도체 쪽은 잘 가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종목은 다 뭐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뭐 2차전지는 특히나 그동안 좀 올라간 게 컸어서 그러는지 조정도 그만큼 좀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테슬라도 뭐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쪽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뭐 2차전지 시장이 좋지만은 않은 상태라는 것들을 설명을 주셨고, 봤을 때 2차전지 멘토로 계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시장이 회복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우리가 버티기라도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시장이 언제 살아날까? 그거를 사실 보장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과연 어떤 기업들 그리고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2차전지 기업들을 다 보는 것들이 아니라, 전방산업이 아니라 각 기업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거나, 그리고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중의 멘토님께서 오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 인사 드리고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